자, 전국에 계신 경합팬 여러분들 안녕하셨습니까? 정복조 시즌4 진행 이비선 인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박 소장, 또 원정일 함께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그 영천영마장이 2019년도에 뭐 이제 네, 거의 뭐 막 갑자기 때려버리네요. 확정적으로 열린다고 그럽니다. 네. 우리 원정일 의원도 계속 하고 있었으면은 영천경마장 조교사로 좀 가는 건데. 그럴 기회가 좀 있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아무튼 뭐 그러한 점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지난주에는 좀 여러 가지로 뭐 특별 경주, 이벤트 경주가 많았었고요. 자, 이번 주에는 또 부산에서 코리안 오크스 3세 암말들을 대상으로 하는 서울 부산 3세 암말 대상 경주가 있습니다. 자, 그런 점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자, 이번 주도 열심히 준비한 만큼 더 열심히 좋은 방송, 또 좋은 예상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승부처 공지 말씀을 드리고 바로 진행할게요. 우리 원정일 의원이 4경주, 9경주 승부를 준비했고 또 박 소장이 2경주와 10경주입니다. 그리고 임승진이가 5경주와 6경주를 승부로 준비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6월 9일 금요정마 1경주부터 10경주까지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일경주입니다. 1000m 6등급의 11마리인데 당초에 여기가 2세마 경주로 준비가 됐다가 2세마들이 출전 투수가 없어서 깨져버렸고 다음 2경주하고 분할이 된 것 같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일단 박 소장의 포인트 먼저 듣습니다. 자, 이번 경주는 될 만한 마필들이 한 4-5마리 정도, 5-6마리 정도 보이는데 지금 안쪽에 있는 2번 스타 라인을 먼저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매 경주 뛸 때마다 체크를 좀 해두시는 것이 좋을 마필인데요. 기본적인 체구도 괜찮고 또 스피드도 갖고 있습니다. 이제 부마가 뭐 그렇게 시순말로 이렇다 할 성적을 지금 내지는 못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1400m까지는 그래도 자손들이 기본 밥벌이는 좀 해주고 있기 때문에 저는 스타일 라인도 어느 정도는 자기 몫을 해줄 것으로 봅니다. 스피드가 아주 없지는 않는 그런 모습들이어서 스타일 라인도 주행 심사 때부터 꾸준하게 지금 관찰하고 있는데 마침 안쪽 게이트를 잘 받아냈고요. 또 발발이 한 마리에다가 역시 편안하게 앞에 나가야 되는 마필들이 게이트를 꽉꽉 채우고 있다 보니까 안쪽에서 기습 내지는 선입권 정도만 붙어가더라도 아주 재밌는 결과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배당이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같이 추적해보자 말씀드립니다. 스타라인 완전. 네. 일단은 뭐 현장에서 3번마 예스레드가 현장 강충마로 팔릴 것 같습니다. 뭐 직전 경주 뭐 강한 상대 뭐 캡틴 블레이드나 로카드 세븐이라는 마필을 만나면서 3차권에 머무르기는 했습니다만 뭐 기본적으로 발주가 상당히 좋은 마필로서 뭐 1000m 단거리 편성 뭐 이 정도의 편성이라면 뭐 선행 가서 그대로 한 바퀴 돌아버릴 수 있는 그런 능력으로 보고 있고요. 뭐 최시대 기수가 직접 조교를 하면서 강하게 스포올령까지 훈련하고 나오는 어떤 잠재력적인 기대치 전개상의 이점 선행 갈 수 있는 그러한 모습까지 초반 종반까지 3번마 예스레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이번 스타라인도 공백을 갖고 나오지만 또 적정거리 1000m를 찾아 나왔고 또 말도 좋다. 3번 에스레드는 지난번에 상대가 무지하게 셌잖아요. 그렇죠. 캡틴 캡틴 블레이드의 로카드 세븐 이런 편성에서 기본기를 보였던 말. 이번에는 뭐 편성이 충분하기 때문에 역시 가능권이다 라는 설명해 주셨고 나머지 중에 이제 8번마 가속 트리플이 데뷔전을 1300으로 잡고 나왔었죠. 그러면서 준비 부족, 거리 경험 부족, 힘 부족, 여러 가지 완성도 부족 이런 것들을 보였는데 이번에는 실전 경험을 해봤고요. 또 거리들 1000m로 줄여놨고 저는 좀 경쟁력이 있다고 좀 봅니다. 데뷔전에 졸전이지만 1000m로 거리를 확 내리고 나오는 8번 가속 트리플까지는 관심권으로 해서 1경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경주고요. 1000m 6등급 경주 11마리. 여기가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듯 1경주와 분할이 됐는데 우리 박 소장이 오전장에 놓칠 수가 없는 경주다 이거. 오전이지만 정말 꼭 좀 때려야 된다.
함께 하시는 팬 여러분들과 같이 한번 때릴 정도의 자신감을 보이고 있습니다. 방송 메인 승부로 준비를 했습니다. 지금 바로 듣겠습니다. 자, 경주 성격에 대한 소개에서 나왔듯이 허접합니다. 편성이 허접해요. 분할 경주이고 1경주보다는 오히려 조금 더 전개적인 측면이 분명해 보인다라는 측면에서 일단 오전장에 총알을 만들어 둘 수 있는 경주로는 딱 괜찮아 보입니다. 인기도를 제가 좀 살짝 파악을 해봤더니 먹을 게 있는 그런 경주예요. 일단 5번마 남양역을 같은 경우는 선행을 가도 괜찮습니다. 순발력을 끌어냈었던 4월 14일 같은 경우는 이제 상대 마필들이 조금 더 강했고 직전 경주도 가능성은 계속 이어가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5번 게이트라면 굳이 뭐 선행 가면 좋겠지만은 선행보다는 또 따라가는 게 조금 더 나을 마필입니다. 5번 남양요걸이 일단 상대적인 측면에서 인기 1위가 지금 마크되고 있는데 요거는 당연히 데려갑니다. 요거 남양요걸 한 마리 하고 팔리는 마필 중에서 한 마리 그리고 안 팔리는 마필 중에서 한 마리 딱 3마리만 가지고 축 잡아 때리고 받치면은 뭐 충분히 적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경주 적중 자신도에 포인트를 두고 선정한 메인 승부가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5번 남양여걸이 지금까지 입상에 전적이 없는 가운데 이번에는 타이밍이다, 찬스다. 5번 남양여걸을 중심으로 해서 딱 3마리 압축이라고 그랬죠. 딱 3마리 압축으로 해서 오전장에 정말 돈을 좀 제대로 만들어 보자. 경마가 그래요. 저도 뭐 실전 배팅을 한 20년 가까이 하고 있습니다만은 돈 많다고 돈 따는 거 아니잖아요. 돈 많다고 돈 따는 거 아니에요. 제가 옛날에 우리 박 소장도 기억을 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돈 없이 따는 걸 참 많이 봐서. 제가 18만 원으로 한 3천만 원까지 따봤던 적도 있습니다. 찍고 받고 해버리면 뭐 큰 돈이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아무튼 오전장에 돈을 좀 제대로 만들어서 자금을 불려 갈 수 있다라는 자신감으로 박 소장이 준비를 했습니다. 이경주 함께 하셔서 짭짤하게 자금 확보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3경주고요. 1300입니다. 6등급 안말 경주고요. 11마리입니다. 원정일 듣겠습니다. 네, 뭐 2주 만에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만 굉장히 조교빨로는 무시할 수 없는 능력 5번마 라이징 코리아입니다. 뭐 역시 현장에서 뭐 강하게 인기마로 팔려줄 겁니다. 인기를 모아주는 만큼 준비 잘해놨고요. 자, 굿캐스팅 외산 2등급 마피라고 병합을 하는데 상당히 좋아요. 6등급이라고 뭐 믿어지지 않을 만큼 좋은 발걸음을 보여주고 있고 뭐 직전 경주 데뷔전에서 조교 그다지 강하지 않았습니다만 기본기 이상 띄워준 마필 이번에는 조교까지 단단하게 하고 나오는 5번마 라이징 코리아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소장. 네. 저도 라이징 코리아는 뭐 무조건 인정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데뷔전 때 좋은 인연을 맺었던 마필이에요. 제가 이 정복주 방송에서 당시에 게임 체인저를 강하게 추천을 드렸고 실전에서도 현장에서도 한 방으로 적중이 됐었던 그런 마필인데 게임 체인저가 워낙에 잘 뛰었습니다. 앞장을 너무 편안하게 나갔기 때문에 라이징 코리아는 뭐 잘 뛰고도 2착인데 이 후착이 조금 비슷비슷한 놈들이 한 3-4마리가 보여서 제가 조금 더 추가 분석을 좀 필요로 하는 경주로 분류는 해놓고 있습니다만은 11번 노필곰 도다샤 역시도 저희 정복주 방송에서 이 데뷔할 때부터 꾸준하게 이렇게 설명이 좀 나왔던 마필이에요. 그리고 이제 첫 번째 기대감을 높였던 직전 경주 때 깔끔하게 꽂아줬는데 그때도 역시 이제 배다리 허니가 역시 기본 능력이 좋은 마필이다 보니까 끝걸음도 잘 살려내면서 여유 있는 이착을 왔기 때문에 안쪽에 있는 뭐 팔리는 한 2-3마리 정도 하고는 충분히 2착을 겨뤄볼 수 있지 않겠나 보고 있습니다. 1순위로 후착 1순위로 노피곰 도다샤 선전 한번 더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래요. 이번 라이징 코리아 데뷔전 때 뭐 1300을 바로 갖다 꽂아버리는 기본 사이즈를 보였던 말. 이번에는 강대가리 역할을 해준다는 데 대해서 양쪽 의견이 있었고 임승진 역시도 뭐 당연히 이견의 여지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4번마 굿모닝이 그동안에 뛰었던 게 있어서 팔리겠습니다만 뭐 인기도대로 인정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딱히 하자를 찾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고 나머지 중에 근데 이제 이게 4번 굿모닝이 이제 뛰었던 게 있어서 이제 많이 팔리긴 팔리겠는데 넘어야 될 산은 좀 있는 것 같아요. 뭐 안쪽 2번 막 보나걸도 실전과 조교를 거듭하면서 점점 좋아지고 있고요.
저는 이제 특히나 안 팔리는 말 중에 6번마 참 행복하니 직전에는 오랜만에 나오면서 몸뚱이가 굉장히 무거웠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또 정상 주기로 나오면서 칼을 갈고 나와요. 등짝까지도 유hen명의로 전격 교체를 하고 나오는 상황이라서 저는 6번 참 행복한의 그 변수 가능성은 꼭 좀 짚어가야 되지 않을까. 여기까지는 좀 설명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3경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4경주고요. 1600입니다. 6등급의 11마리. 여기가 우리 원정일 의원이 준비한 금요일마 방송 준 메인입니다. 잠시 후에 그 내용을 듣겠고 일단 박 소장의 포인트 먼저 듣습니다. 네. 데뷔 이후의 행보를 봤을 때 뭐 크게 앞으로 발전해 나갈 그런 싹수가 보이는 마필은 좀 없는 것 같습니다. 현 시점에서는 적어도 그렇고요. 뭔가 좀 확 뒤집어지는 그런 계기가 필요한 그런 마필들 간의 한판인데 그런 측면에서 볼 때 1번 게이트가 떨어진 리치볼트 입장에서는 뭐 이번 경주라면 나머지 상대들과 비교해 봤을 때 편성적인 측면도 그렇고 경주 조건 면에서도 전혀 불리하지 않은 오히려 등짝이 바뀌면서 자, 배고픈 조창욱 기수가 좀 헝그리 정신까지 더해서 강하게 때려준다면은 지난번은 어차피 그 7텐 싸움이었어요. 7텐 싸움 그 인기만 두 마리가 온다라고 봤던 그런 경주였기 때문에 그 속에서 그 깜빡이를 깨보겠다고 들이댔던 어떻게 보면 좀 다부진 그런 좀 공격적인 그런 성향하고 마지막에 막판 조금 밀렸습니다만 그거 생각하면은 조창욱 기수가 상쇄해 시켜줄 수 있을 정도가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리치볼트를 1순위로 신목합니다. 임승진이는 좀 변수 쪽에 이번 경주 포인트를 좀 맞추고 있는데요. 그 주인공은 바로 4번마 커크 미니스터라는 말입니다. 1월 26일 날 주행 검사를 했는데요. 당시에 제가 상당히 인상적으로 봤습니다. 자, 그동안에 막 뛰었던 돌아온 포경선, 원희레이스, 에이스 질주 아주 짱짱한 제검마들과 주행 검사를 치르는데 느낌이 너무 좋았습니다. 그리고 막판에 정말 이성재가 박재희네요. 당시에 박재희가 결승선 통과하고 말이 계속 막 가버리려고 그러는데 그걸 세우느라고 아주 낑낑대는 모습까지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 뒤로 지금 실전하고 연결이 안 되고 있는데 데뷔전 때는 감기 때문에 출전 주기를 못 마쳤습니다. 몸도 마음도 아니었던 거고요. 또 4월 달에 역시도 조금은 나아졌지만 여러 가지 좀 준비가 부족했던 게 바로 4번마 커크 미니스터인데 이번에는 정말 준비다운 준비를 하고 나옵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듯이 힘에서는 뭐 밀릴 일이 없는 말인 걸로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600이지만 4번마 커크 미니스터를 임승진의 관심마로 추천을 드리겠고요. 여기를 방송 준 메인 승부로 준비한 우리 원정일의 내용은 뭔지 듣겠습니다. 네. 자, 이번 경주는 1600m입니다. 출전한 마필들이 다시 한번 리턴 매치를 가지고 있는 마필들도 상당히 많이 있고요. 1600m를 첫 도전하고 있는 마필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좋은 마필들 추천해 주셨는데요. 그런 마필들 좀 더 꼼꼼하게 현장까지 체크를 할 것이고요. 저는 이번 경주 세게 보는 마필이 한두 마리 정도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세게 보는 마필 두 마리는 일단은 기본적으로 원틀이 들어가야 되는 게 맞고요. 그 세게 보는 마필들과 함께 조합을 해서 배당으로 연결시켜 드릴 수 있는 그런 마필들도 충분히 가능권을 가지고 준비를 하고 나옵니다. 자, 이번 경주는요 터집니다. 터진다라는 포인트를 잡고 들어가기 때문에 충마 또한 복병마가 될 것이고요. 그 복병마에 붙일 수 있는 마필 또한 복병마가 될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중배당 상당히 높은 배당을 기본적인 원틀로 가져가는 그러한 레이스이기 때문에 현장에서 굉장히 많은 집중도를 요할 것이고 아직도 좀 더 준비해야 되는 그러한 경주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현장에서 좀 더 좋은 내용 그리고 좀 더 공부해서 준메인 승부처라는 타이틀에 맞게 지난주 정말 좋은 배당으로 메인 승부 때려드린 만큼 자, 그거와 같은 정말 999까지도 노릴 수 있는 그런 배당 잡고 준메인 승부처 집중하는 경주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자, 4경주는 우리 원정일이가 제대로 준비를 한 경주 방송 준메인입니다.
상당히 좀 인기도 면에서 혼전 편성이에요. 배당이 무조건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 배당의 포인트를 분명히 좀 짚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함께 하셔서 깔끔하게 또 안구라 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경주고요. 1200입니다. 5등급의 10마리. 여기는 이제 임승진이가 준비했습니다. 방송 메인 승부로 준비했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각각 매일, 그러니까 매 경마일 방송에서 방송 메인과 방송 준메인 두 개씩을 잡고 있는데 이번 오경주는 이제 임승진이가 준비를 했어요. 방송 메인이라고 준비를 해놨는데 자, 포인트는 간단합니다. 일단은 6번마 캡틴 블레이드라는 초상승세를 보이는 신의 기대주가 출전하고 있습니다. 여기가 뭐 순군전이고 뭐 1200이지만 저는 뭐 웬만하면 또 올 강대가를 보고 있고 뭐 당일날 배당판 역시도 6번마 캡틴 블레이드를 중심으로 쫙 팔려줄 것 같습니다. 임승진 역시도 6번 캡틴 블레이드를 놓고 치는데요. 여기를 제가 방송 메인이라는 타이틀을 붙이고 여러분과 함께 하고자 하는 이유는 팔리고 없을 말들이 다수입니다. 6번에 붙여서 뭐 빨갱이로 막 팔려줄 말들이 많은데 그 중에서 한 마리, 두 마리, 뭐 지금 현재 보이는 말로는 한 두 마리 정도는 완전 삭제로 임승진이가 뭐 책임지고 잘라버릴 수 있는 말들을 그런 말들이 있고 또 얼레벌레 좀 덜 팔리지만 이번에야말로 정말 때려붙일 타이밍으로 맡고 있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경주 지금 뭐 판단로는 뭐 큰 배당은 안 나올 것 같습니다. 하지만 자를 것 자르고 또 취할 것 취하면 의외로 짭짤하게 항구라가 될 것 같은 그런 판단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오경주를 방송 메인으로 준비했고 아무튼 현장까지 면밀하게 확인을 거쳐서 바람잡이들 싹 걷어버리고 악기발이 딱 두세 마리, 한 두 마리 정도를 압축해서 제대로 한번 때려내겠습니다. 함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육경주고요. 1800입니다. 혼합 3등급 11마리인데요. 여기는 이제 임승진이가 오경주 메인에 이은 육경주 준메인으로 연타로 좀 준비를 했습니다. 잠시 후에 그 내용을 듣겠고 원장일의 시각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번 경주 이제 장거리 1800m인데요. 8번마 터프 컨트리라는 마필, 요 복병 마필 좀 하나 좀 추천을 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요거는 뭐 다른 거 없어요. 미라클 라인이라는 국산 1등급하고 마필, 국산 1등급 마필하고 병합을 하는데요. 너무 좋았습니다. 굉장히 좋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요 마필이 이제 단거리에서 이제 걸음을 좀 보여주자, 계속적으로 단거리를 좀 출전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어요. 장거리 한번, 단거리 한번, 장거리 한번, 단거리 한번. 자, 이번에는 다시 한번 장거리인데, 자, 직전 경주 올라왔던 그 탄력감도 굉장히 좋았습니다만, 장거리에서 보여줄 수 있는 걸음도 저는 이제는 준비가 됐다. 거기에 다실바 안장으로 다시 한번 전격 이어지는 어떤 상승세 이어갈 수 있는 8번만 터프 컨트리 말씀을 드립니다. 나쁘죠. 네. 이건 편성으로 우화를 봐줘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제 너무 오랫동안 쉬다가 돌아왔기 때문에 이 우화가 인기 1위는 1위인데 조금 어설프게 1위로 팔리는데요. 뭐 결과는 다를 거라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뛰었던 작년 12월 달에 같이 뛰었던 자신보다 먼저 결승선 통과했던 애들이 지금 전부 다 1군에 가 있는 그런 애들입니다. 기본 능력의 사이즈 차이가 극명하게 나지 않겠느냐. 7번마 우화를 저는 인정을 하고 갑니다. 7번 우아에 8번 터프 컨트리 이런 아이들의 설명이 좀 남아줬는데 이번 육경주가 임승진이가 이제 방송 준메인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앞선 오경주를 메인이라고 타이틀을 붙여놨고 육경주를 준메인이라고 붙여놨는데 사실 배당적인 측면에서는 육경주를 메인으로 생각해도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취향에 맞게끔 오경주는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아주 큰 배당은 아닙니다만은 강대가리에 붙여서 압축해서 때리는 그런 게 포인트였고 이번 육경주는 준메인이라고 이름을 붙여놨지만 여기는 짭짤한 배당 분명히 좀 터질 수 있는 그러한 조판이기 때문에 배당을 노리는 그러한 준메인으로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입맛에 맞게끔 배당 좋아하시는 분들은 육경주를 메인으로 생각하셔도 되고요. 또 나는 배당보다는 좀 굴욕수 없게끔 좀 압축해서 때리는 걸 좋아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오경주를 메인으로 함께 하시면 되겠는데
자 여기가요. 지금 양쪽에서 7번 우하하고 8번 터프 컨트리가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 역시 임승진이가 지난번에 진한 아쉬움을 남겼던 말이 하나 있잖아요. 바로 8번마 터프 컨트리입니다. 당시에 인기 순위 7위로 팔렸던 말을 배팅의 중심에 놓고 임승진이가 승부를 걸어갔었습니다. 근데 뭐 이것저것 뭐 팔리는 말들 어설픈해서 싹 잘라버렸는데 뭐 콰이어트 랩트가 기어들어오는 아주 이변이 나와버리는 정말 얼척없는 결과가 나와버렸던 게 8번 터프 컨트리입니다. 너무나 아쉬웠어요. 그 아쉬움을 이번에 다시 한번 풀고자 합니다. 1800이지만 이미 장거리까지 충분히 경험해봤단 말이고 또 조시가 완전히 올라왔다. 조시 좋을 때 한 번 더 때리자라는 마방의 생각으로 2주 만에 나온 겁니다. 그래서 8번 터프 컨트리를 일단은 다시 한번 노림수 말로 방송에서 오픈드리고 언급하지 않은 말 중에 지금 혼합 3군에서 좀 그 뭐라고 그럴까요? 기회를 엿보고 있는 말들이 몇 마리, 그러니까 속칭 가꾸시 말이죠. 자, 그런 말들이 있습니다. 편성과 조건만 맞으면은 한번 때려야 되겠다라고 와방에서 좀 가꾸시를 치고 있는 말들 몇 마리가 눈에 띄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해서 gem부를 준비하고 있고 이번 부산 6경주 역시도 현장 좀 확인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면밀하게 확인해서 정말 제대로 된 압축 막권, 제대로 된 메이드 막권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7경주입니다. 1300의 5등급의 11마리입니다. 박소장 듣습니다. 두 마리가 일단 돋보이는 그런 경주인데요. 일단 박 소장의 기조대로는 1번마 킹 사이먼에 조금 더 점수를 줘야 될 것 같습니다. 이미 보여준 것 자체가 1300m를 돌파를 해냈기 때문에 6번마 BK 보스의 이제 잠재력하고 거의 뭐 뛰기 전까지는 맞다라고 보는데 킹 사이먼의 조건이 좀 더 좋지 않느냐. 이게 골마기염 때문에 그 휴양을 좀 많이 갔다 왔었어요. 그리고 나서 서서히 지금 컨디션을 되찾으면서 실전 성적으로까지 연결이 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뭐 최근에 운 좋게 3등, 운 좋게 1등 이렇게 온 건 아닙니다. 더 나올 걸음도 있다는 측면에서 1번마 킹 사이먼을 1순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네. 뭐 여러분도 뭐 아시겠습니다만 1번마 킹 사이먼이나 6번 BK 보스가 액면상으로는 가장 좋죠. 자, 근데 이제 일단 원정이를 추천드리고 싶은 마필은 7번마 레드 영 명운이라는 마필입니다. 8전 동안 아직 우승은 없습니다. 그것도 뭐 선행을 가서 뭐 입상을 한 게 전부이긴 합니다만, 자 26조 작년 12월 달에 뛰고 한 6개월 이상 쉬고 나오는 마필인데 조교 때는 전혀 이상을 못 느끼겠어요. 물론 상대 마필들이 액면상 상당히 강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만 그 빈틈을 분명히 노릴 수 있는 그런 기본적인 잠재력은 있다. 7번마 레드 영명은 휴양 갔다 왔습니다만 조교 때는 전혀 이상을 못 느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레드 영 명월 12월 달에 뛰고 지금 6월 둘째 주인데 그쵸. 전혀 문제가 없더라. 좋다. 포인트였습니다. 아까 우리 박 소장이 언급했던 1번 킹사이먼도 작년 10월 달부터 올해 2월 달까지 한 넉 달간의 공백이 있었어요. 그 공백 기간만 아니었으면은 벌써 한 4군, 3군 정도에서는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그런 말이다라는 게 또 박 소장의 포인트였고, 이제 6번마 BK 보스가 당연히 설명이 돼야 될 텐데 좋아요. 말 자체가 사이즈가 있습니다. 데뷔전 때는 프라임 레이스라는 강력한 상대를 만나면서 2등에 머물렀지만 직전에는 뭐 삼성 블레이드를 어린아이 손목 비틀듯이 돌려버리는 위력을 보였단 말입니다. 순군전이지만 뭐 1300도 뛰어봤던 거리고 또 순군전이라고 또 감량도 좋고 밀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자, 8경주입니다. 1400의 4등급의 12마리입니다. 이번에는 원정일이 먼저 합니다. 네. 승급전 2마리가 눈에 보이고요. 이게 지금 인기마였다가 한번 부러졌다 다시 올라왔던 마필. 딱 3대 마필만 보이는데 저는 승급전이라고 하더라도 10번마 오픈 더 스카이라는 마필을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마필이 너무 좋습니다. 뭐 주행시 탄력감이나 조교시 어떤 보여줬던 주폭이나 어떤 그런 것들, 뭐 거리가 1400m로 늘었고 부담 중량 또한 승급전임에도 불구하고 플러스 1kg가 늘었어요. 이거는
오픈 더 스카이가 가지고 있는 잠재력적인 부분을 상당히 좀 세게 봐야 되는 마필이 아닌가. 현군 국산 4등급은 무난히 벗어날 수 있는 그런 마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소장. 네. 세 마리가 저도 보이는데 거기 이제 네 번째 마필, 제가 고민 중인 네 번째 마필을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1번마 대호여 장군인데요. 뭐 이걸 놓고 승부를 보겠다라든지 그렇게 뭐 공격적인 배팅을 제가 계획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만은 일단 팔리는, 그리고 먼저 주목이 되는 그 세 마리 한테도 이만큼씩의 어떤 불안 요소라든가 또 넘어야 할 산, 해결해야 될 과제는 지금 안고 있는 입장이다 보니까 안쪽에 뭐가 없을까라고 제가 봤을 때 대호여 장군이 분명히 4등급에서는 복병입니다. 복병인데 그 노릇을 지금 못하고 있을 뿐이에요. 1200m도 제대로 못 뛰고 있는데 무슨 1400이 되겠느냐. 저는 여기선 전개 어부지리가 대호여 장군한테 분명히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스스로 오바질만 하지 않고 차분하게 자기 페이스를 유지해 나간다면은 이휘찬 기수가 지난주에도 정말 깜짝 쇼에 가까운 참 재밌는 그런 그 기승수를 한 두 번씩 보여줬는데 저는 대호여 장군이 딱 재밌어 보여요. 삼복승이라도 저는 깔고 갈 생각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좀 배당의 메리트가 있는 마필 대호여 장군을 소개를 해드립니다. 대호여. 10번마 오픈 더 스카이 인정. 또 1번 대호여 장군의 어떤 그 사군에서 산전수전 공중전을 거친 경험, 이런 것들이 지금 설명이 됐고요. 나머지 말 중에 이제 11번마 원희레이스가 이게 3조 오문식 내에서 굉장히 이제 비싸게 주고 사왔단 말 아닙니까? 자, 말값이 2억이 넘었다라고 당시에 굉장히 좀 기대를 했던 말이고 관심을 받았던 말인데, 결국에는 이제 31조로 넘어와서 말을 다시 만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말이 너무 커요. 말이 너무 크다 보니까 그 등치를 받쳐줄 수 있는 하체에 무리가 간다. 라는 게 이 말의 이제 단점으로 주목이 됐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체를 좀 어떻게 키워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하체에 좀 힘이 들어가야 그 몸뚱이를 받쳐줄 수가 있겠는데, 31조 라이슨에 가서 그 점에 포인트를 두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점점 살아나고 있고, 또 매니피 2억짜리의 어떤 그 명성이라면 명성을 한번 보여줘야 될 말로 보고 있습니다. 점점 좋아지고 있는 말, 그 원인이 데뷔 초에 못 되었던 원인이 해소가 되고 있는 말, 에라나 원일 에이스까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경주고요. 1600입니다. 혼합 4등급에 모두 12마리고, 우리 원정일이가 아까 준메인도 사경주 1600m를 준비했습니다. 방송 메인도 이번 구경주 혼합 4등급 1600에 대한 자신감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방송 메인으로 준비했는데 지금 바로 듣겠습니다. 네, 서울 경마는 일단은 저는 1300m가 굉장히 배당이 좀 나오는 그러한 경주로 저는 파악을 하고 있고, 부산은 1600m라고 파악을 합니다. 자, 이번 경주는요 메인 승부처입니다. 후반부 굉장히 중요한 승부처가 될 것 같은데, 이번 경주는 일단은 전반부 준매는 제가 뭐 충마도 오픈 안 드렸고 말에 대해서 뭐 말씀을 드리지 않은 그런 것 때문에, 자, 구경주는 또 충마에 대한 오픈을 또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10번만 아데레이스를 놓고 치겠습니다. 더비 나갔다가 일단은 꼬랑지를 말았어요. 인기마도 아니었고 좀 덜 팔리는 상황 속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잘 뛰었다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자, 순말로서 뭐 1억 2,500만원짜리 뭐 말값으로 뛰는 거는 아닙니다만, 이 마필이 가지고 있는 어떤 능력, 마필이 가지고 있는 어떤 잠재력적인 부분은 저는 무조건 장거리가 낫다라고 봐요. 1,400 이상, 1,300 이상, 1,600 이상이었던 그런 거리가 저는 굉장히 좋다라고 봅니다. 자, 이번 경주 1,600m인데요. 또 파이널 보스 만나서 아쉬웠고, 로열 루비 만나서 아쉬웠고, 아메리칸 파워 만나서 아쉬웠는데, 자, 이번에는 그에 반하는 마필들이 없습니다. 자, 10번만 아데레이스를 강 대가리 놓고 치는 경주고요. 자, 후차권에서 1번만 중앙신화 뭐 오랜만에 나왔죠. 임성실 기수 체중 쫙 빼고 나왔는데 지짱, 3번만 배다리 삼총사, 파크맨, 햇발 뭐 이런 마필들, 외곽에 뭐 열둘, 델마의 기적, 항상 인기 모으고 부러지는 마필들, 이런 마필들이 아마 도전으로 강하게 붙어볼 생각입니다. 자, 그 중에 정리가 딱 되어 있습니다. 저는
뭐 제 책에 뭐 다 동그라미 되어 있고 V표 쳐져 있고 자 그 마필만 가져갈 거예요. 나머지 마필들 어설프게 뭐 이것저것 다 팔리는데요. 정확하게 때리고 받치고 배당으로 마무리 공략까지 딱 3마리 가지고 10번만 아델에이스에 붙여서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아델 에이스 더비 출신 10번 아델 에이스를 인정을 하면서 압축에 대한 자신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원정이가 준비한 금요 경마 제 구경주 방송 메인이라는 타이틀을 아주 자신 있게 붙여놨습니다. 함께 하셔서 제대로 된 적중과 아울러 항구라까지 제대로 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10경주입니다. 1402등급의 12마리인데요. 여기는 또 우리 박 소장이 금요경마 방송 준 메인 승부로 준비를 한 것 같습니다. 잠시 후에 듣겠고 또 원정의 시각 먼저 듣습니다. 네, 또 더비 출신입니다. 4번마 인디언 킹이라는 마필입니다. 저는 이 마필이 선행을 안 갔으면 좋겠어요. 이제 계속적으로 이제 선행을 좀 고집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선행을 안 갔을 때 어떤 모습이 저는 더 좋다라고 봤거든요. 하만식 기수가 기승했을 때 3월달, 2월달에 조인권 기수가 기승했을 때 자 그런 모습들이 굉장히 저는 좋다라고 보는데 거기에 더불어서 자 2등급 올라온 상황 속에서 이제 마이너스 5kg 감량까지 있습니다. 센 놈들과 뛰어봤고요. 거리까지 줄여서 내려왔고 뭐 29조 소속조인 조인권 기수가 굉장히 마무리 공 들여서 정리해 놨습니다. 마필 자체 굉장히 좋다. 전혀 뭐 원정 갔다 온 원정을 갔다 온 어떤 피로감도 전혀 없을 만큼 굉장히 좀 더 강하게 준비를 한 만큼 4번마 인디언 킹이 저는 이번 경주 승급전이라고 하더라도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승준이는 3번마 무적 원더풀입니다. 직전에도 뭐 강대갈이 인정을 했고 또 임승준의 기대대로 완전 여유로 갖다 꽂아버렸던 말입니다. 이제 걸음이 완전히 터졌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새벽 저그 때 7말 다이내믹 대시하고 아웃이라는데요. 좀 오바를 하자면 걔를 압도해버리는 그런 기량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걸음이 터졌다. 3번만 무적 원더풀을 임승진의 관심마로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여기를 금요전마 방송 준 메인 승부로 준비한 우리 박 소장의 이유는 뭔지 듣겠습니다. 네, 뭐 짧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두 분께서 한 분은 인디언 킹, 또 한 분은 무적 원더풀을 상당히 강하게 보시는 시각을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그 각이 아니거든요. 이제 깜빡이로 본다면은 둘 다 제가 지난번에 전복주 방송에서 승부 경주로 지정을 했었던 마필들이고 인디언 킹은 꺾고 승부였고 무적 원더풀은 당연히 대가리다. 어떤 식으로 뛰어서 어떻게 우승을 만드느냐에 따라서 꼬리가 달라진다.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적중이 더 잘 됐어요. 근데 인디언 킹은 제가 꺾은 것보다는 잘 뛰었고 무적 원더풀은 딱 기대한 것만큼 뛰었습니다. 잘 뛰었습니다. 그래서 4번, 3번이 깜빡이로까지 팔리는 것은 뭐 크게 이상할 것은 없는데 이 두 마리가 같이 들어오려면 정말 전개 속에서 변수가 제가 볼 땐 굉장히 많습니다. 마지막 경주에 박 소장은 4번, 3번 깜빡이는 가능성이 높지 않다라고 못을 받고 있기 때문에 깜빡이 이 두 마리가 센 마리니까 저는 한 방을 사야 되겠다 싶으신 분들은 마지막 경주에 박 소장을 굳이 찾으실 필요는 없으실 것 같고 저는 깜빡이를 제외한 변수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각에 상당히 좀 힘을 받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면서 중배당 이상의 관심이 있으신 분들 꼭 마지막 10경주 배당으로 박 소장을 좀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자, 3번이고 4번이고 무적 원더풀이고 인디언 킹이고 다 괜찮은데 이 깜빡이를 깰 수 있는 말이 있다 이거네요. 깜빡이의 동반 입상보다는 깰 수 있는 말, 또 깨러 나온 말, 그 말에 포인트를 맞추면서 중배당 쪽에 승부를 준비한 것 같습니다. 자, 박 소장이 준비한 금요전마 방송 준 메인 승부가 10경주입니다. 마지막 경주인데 함께 하셔서 또 깔끔하게 적중하고 또 기분 좋게 경마장 나올 수 있도록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해서 6월 9일 이제 금요일조마 방송 마무리했고요. 저희들은 또 토요일조마 방송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